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17,0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증평군 증평읍에 수돗물 공급이 이틀 동안 끊기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폭염 속에 씻고 마실 물도 없는 주민들은 냄비와 양동이로 물을 길러 나르고 빗물을 모아 씻기도 했는데요. 식당과 카페들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김은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한쪽에 주민들이 양동이를 손에 들고 하나둘 모여듭니다. 이틀째 이어진 단수 사태에 급수차가 도착하자 물을 직접 기르러 나온 겁니다. 지금 하나 따가지 가서 세탁기에 부어놓고 또 들어온 거. 씻는 것도 못 씻었어요? 못 씻었죠. 작은 체구의 할머니는 페트병과 플라스틱 통 하나로 설거지 할 물을 겨우 채워갑니다. 점심을 먹었는데 설거지 물이 묻어서 설거지 물이 조금씩 갖다 줘보려고. 이마저도 일반 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군청에서 나눠준 500ml 생수 5병이 전부. 물이 끊긴 뒤부터 이틀간 화초에 주려고 모아둔 빗물로 몸을 씻었고 화장실 변기는 내리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오늘 아침에 그걸로 세수를 해야지. 어떻게 그냥 있을 수는 없고 급해서 있을 수는 없고. 근데 저물도 깨끗해요. 옥상에서 떨어진 거 그냥. 마을 곳곳에는 생수를 지급한다는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고 생수 2단 500ml 장갑병에 신속한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트에는 주민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 한 명당 2.5리터로 제한한 생수라도 급히 받아갑니다. 지금은 물을 이용을 못하고 이렇게 주시는 걸로 일단 받아서 쓰고 있고, 식당들은 미리 받아둔 물로 간신히 배달 주문만 받았고 폴은 하질 못해요. 왜냐면 화장실이 우선 안 되고 설거지 가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냄비만 해서 끓여서 포장이나 배달만. 카페 주인은 문 앞에 임시 휴업 안내문을 붙여놓고도 혹시나 물이 다시 나올까 하는 기대에 가게를 비우지도 못합니다. 닫으면 업장 손해가 조금 막심합니다. 그래서 바로 물이 나온 대로 영업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목욕탕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여기는 물이 나와요?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 속 이틀 동안 이어진 단수 사태에 증평읍 17,000여 세대 주민들은 물 한 모금조차 아쉬운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이러한 한여름 최악의 단수 사태 원인은 이딴 폭우에 따른 송수관로 파손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허술한 상수도 관리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누수가 된 사실은 주민 신고를 통해서야 뒤늦게 알려졌고 하천을 가로질러 상수관로를 매설하면서도 누수에 대한 예비 관로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애 기자입니다. 증평군에서 상수관로 누수가 처음 확인된 건 어제 오전 7시쯤. 산책하던 지역 주민이 증평 보광천에서 물이 솟아오른다고 신고했습니다. 잠시 뒤 7시 10분쯤 증평 상수도사업소 직원이 상수관로 누수를 확인했고 4분 뒤 수자원공사에도 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이제 하상이 일부 변동이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간이 좀 뒤틀리면서 누수가 발생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증평 보광천에 매설돼 있는 송수관로가 잇따르는 극한호우에 불어난 하천물에 뒤틀리면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복구 작업은 시작됐지만 단수 사태는 끝내 막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수 사태에 대비해 2개의 복선화 관로를 운영하는데 증평읍 지역은 1개의 관로밖에 없었던 겁니다. 2002년 하천을 가로질러 상수 관로를 매설해 유실 위험이 있었지만 상수도 공급 지역 끝부분에 있다는 이유로 추가 관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에 저희가 송수관로를 하천으로 묻어놓은 그 관로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보고서 예비 관로를 반드시 확보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대규모 단수 사태가 시작됐고 임시관로 설치 작업도 진행됐지만 이번에도 악재가 겹쳤습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면서 임시 배관 연결을 위한 용접 공사에 차질을 빚었고 하천 안에 위치한 상수관로에 계속 물이 차면서 관 연결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육상에서 하는 복구는 단시간 내에 빠르게 복구를 할 수 있는데 하천 구간 같은 경우는 유수가 들어오는 부분들을 막아야 되고 작업이 상대적으로 되게 어렵습니다.
증평군과 수자원공사는 사고 원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다음 달부터 누수관로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추가 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복선화 관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이틀째 대규모 단수 사태를 겪고 있는 증평군에 이르면 자정부터 수돗물이 다시 공급됩니다. 증평군과 한국수자원공사는 하천 지하 송수관로에 파손된 부분을 우회할 임시 관로를 설치했고 현재는 기존 송수관로와 연결하는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로 연결과 흙탕물 제거 작업 등을 마친 뒤 이르면 오늘 자정쯤에는 수돗물 공급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6일부터 닷새간 호우가 집중된 청주시 옥삼면과 오창읍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주시 옥삼면과 오창읍을 포함해 전국 36개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며 신속히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꼼꼼히 챙겨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에는 주거 지원과 공공시설 복구 등을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충북도의회가 보수공사 중인 신청사에 입주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무리한 입주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충북참여연대는 누수로 인한 보수와 정밀 안전진단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준공검사도 나지 않은 건물에 개청식 일정에 맞춰 입주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민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방청석에서 본회의장이 보이지 않도록 설계돼 재시공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두고도 기본적인 시설 점검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명백한 관리 감독 부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지원금 정책을 비판해온 국민의힘 소속 청주시 의원들이 소비 쿠폰을 모두 기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청주시 의원 22명은 오늘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인당 18만 원씩 396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국민을 현금으로 유혹하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면서 민생회복지원금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으로 악화된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폄하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시아 유일의 음악영화제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다음 달 4일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는 집행위원장인 장항준 감독과 배우 강하늘이 나왔는데요. 영화제 상징과 같았던 청풍호반을 떠나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주 무대를 옮기기로 했는데 젊고 새로운 영화제로 변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허지 기자입니다. 다음 달 4일부터 6일간 개최되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알리는 기자회견. 영화 감독이자 방송인으로 활약 중인 장항준 감독이 영화제를 총괄하는 집행위원장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흥행이 중요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와서 보셔야 되고 즐기셔야 돼서 대중 친화적인 그리고 외국 분들도 같이 즐기실 수 있고. 영화제의 또 다른 얼굴인 홍보대사로 배우 강하늘이 위촉돼 영화제 알리기에 나섭니다. 장항준 집행위원장님께서 얼굴을 맡아주셨으니까 저는 몸통 정도 맡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개막작은 현악 4중주 음악가들의 공연 준비 과정을 코미디로 풀어낸 그레고리 마뉴 감독의 뮤지션으로 전체 상영작은 36개국, 134편에 이릅니다. 지난 3년여 없었던 상영관 문제 해결을 위해 9메가박스를 리모델링한 진프시네마 4개관을 비롯한 제천 영상미디어센터 봄 등 4곳에서 분산 상영될 예정입니다. 특히 제천 음악영화상에 선정된 레옹의 영화음악가 에릭 세라가 자신의 밴드와 제천을 직접 찾습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60주년을 맞아 충청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OST 연주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개막식과 대표 음악 공연인 원썸머 나잇은 상징과 같았던 청풍호반을 떠나 5,000명 이상이 운집할 수 있는 제천 비행장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초대형 돔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레트로적인 옛날 그 활주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여러분들 오시면 그 개방감과 과거에 대한 회상 여러 가지가 어울려서 아주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한편 영화제 사무국은 의림지에서 캠핑하며 영화와 음악 공연을 볼 수 있는 캠핑 앤 뮤직 페스티벌은 350동까지 확대돼 현재 80% 이상 예매됐고 원썸먼 나잇 공연의 2차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오늘 오후 4시 10분쯤 충주시 칠금동에서 인도가 무너져 내리며 길을 걷던 20대 여성이 빠졌습니다. 2m 깊이의 땅꺼짐이 발생했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29살 여성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충주시는 주변 20m까지 땅꺼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해당 인도의 진입을 통제하고 긴급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충주시는 낡은 우수관로로 인해 땅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발생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전북 익산역을 출발해 용산역으로 향하던 KTX 열차가 공주에서 오송 구간인 세종시 장제터널에서 갑자기 고장으로 멈춰섰습니다. 해당 열차 안에는 모두 838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며 코레일이 오후 1시 반쯤 별도 열차를 이용해 오송역으로 견인할 때까지 승객들은 3시간 반 동안 객실 안에서 대기했습니다. 코레일은 멈춰선 열차의 전원이 유지돼 냉방장치는 정상 작동했다면서 차량을 기지에 입고해 자세한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충북이 제52회 한국방송대상에서 이관왕에 올랐습니다. 지역 교양팀이 부문 작품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인생 네컷은 지역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선한 영향력의 가치를 조명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사회공익라디오 부문 작품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는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대안과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의 원도심 이전이 세금 낭비라는 지적과 관련해 충청북도는 실질적으로 이전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원도심 문화벨트 조성과 예술인 공간 환원 차원에서 충북문화재단 이전을 추진했었지만 반대 여론이 있다면 강행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단 대표이사 내정 논란과 관련해서는 공모기간이 만료된 지난 1일까지 모두 9명이 지원한 상태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경쟁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정부 내각 인선에서 충북 소외론이 불거진 가운데 총리실과 여당 요직에 충북 출신이 임명됐습니다. 이후삼 전 제천단양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정무실장에 내정됐고 이모선 중부 3공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유임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당시부터 사무부총장을 맡아온 이모선 의원은 당 살림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 사무 전반을 다루게 됩니다. 청주 밀레니엄 타운에 추진되는 대형 유통매장 입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최근 밀레니엄 타운 209 업무시설 용지 4만 4천 제곱미터를 유통상업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을 고시했습니다. 청주시는 또 대형 유통매장 측에서 요구했던 부진의 주유소 설치도 허용해 이르면 이번 달 안에 대형 유통매장 설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주 육거리 시장의 육거리 명칭을 가지고 특정 업체가 상표권 등록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충북도의회가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해당 업체가 충북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 있고 해외 박람회 참여와 보조금 지원을 받았었다며 쇼핑몰 퇴점과 함께 행정 재정적 지원과 각종 사업 참여에서 배제할 것을 충북도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경제 정체성을 상징하는 전통시장 이름을 사적으로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